투석을 네. 일주일에 4번요? 일주일에 3번. 일주일에 세 번. 월수금이나 화목토 이렇게 해서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좀 오늘 뭐 그냥 뭐 된다고 아무도 불섭해. 불섭해 오면 가다가 다른 나쁘면 알을 나쁘. 그럼 이제 남을 하러 가는 사람들 꼬알 주려고 불섭해 가서 발로 더 이렇게 차고 다니네. 불섭이 좀 더 배가지 있으면 못 봤잖아. 그래도 뭐 어디다 보면 이제 꼬알 찾아. 그러면 이제 그거에 가는 그 꽁을 찾으면 그해 그 사람이 농사가 잘 된다고 하면 사람 그래. 그래가지고 그거 찾아서 힘들어서 헤매고 댕기고 이랬어. 그랬어. 여기 나실 거야. 아까 보는데가 조금만 지고 계세요. 바람쌤이 가보나? ABO요. 나 안 먹어줘. 요것만 먹어. 안 춥지? 안 춥지 지금? 괜찮지? 마스크 바뀌니까 잠깐 벗을까? 답답해? 안 답답해? 안 답답해? 응, 괜찮아? 응, 그럼 좀 웃어야지. 왜 이렇게 인상을 쓰고 있어? 응, 졸려? 응. 떨려. 숨찬 거 네. 요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갑자기 급성 폐부종, 폐에 물이 차는 거 이런 것 때문에 순식간에 호흡곤란으로 넘어가고 이렇게 돼서 응급실 오게 되면 그때는 인공호흡기 같은 걸 달아야 되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흔하게 발생해서 안전하게 투석을 이제 고려를 하시긴 해야 돼요. 연세가 90대라서 조금 주저하실 수 있긴 해도 지금 이제 콩팥 기능 상태나 심장 기능 상태 이런 것들이 고려했을 때는 네. 이제 필요할 때가 됐다 이렇게 보여요. 병원에 그러면은 요양병원으로 가셔야 되는 상황이네요, 사실. 네, 그 투석, 정도면. 네, 외래를 오고 가시기 힘드시면은 네. 투석이 가능한 요양병원에서는 거기서 그 병원 내에서 해결이 가능하니까 그렇게 하는 경우도 꽤 있고 그래요.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응, 죽고 싶어? 응. 근데 거기 빨리 죽질 않을 것 같아서 그런데 나 죽질 않아. 빨리 죽질 않아. 다 살았어, 다 살았어. 명이 영. 응.
아픈 줄도 모르게 아파. 내가 부르는 거야. 어디가 아픈 줄 모르게 아프다고? 묻어나는데 왜 따라와? 묻어나는데 왜 저리 따라올까? 그런데 자꾸 따라와, 자꾸 따라와. 죽은 사람이 땅에 묻혀있던 죽은 사람이 여잔데 엄마인지 누구인지도 모르고 네가 자꾸 따라와. 엄마를 따라와. 묻어나는데 왜 저리 나를 따라오나? 그러니까 엄마가 그 사람 피해 다니느라고 밤새 피곤했나 보네. 그래서 지금 몸이 아픈가 보다. 그런데 이거는 보자. 밤새도록 그렇게 피해 다녔어? 또 따라다니고 뒤에 나는 가니 이게 따라오고 저리 가면 저리 따라오고. 우리는 매일 무수한 선택을 하며 살아가고 있다. 그 선택이 최선이 될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아서 후회를 할 때도 있다.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하루에도 수십 번 하게 되는 선택인데 이번에는 사소한 선택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할 기로에 서 있다. 이쪽이냐 저쪽이냐의 선택 모두가 나에게는 절망이라 어떤 선택을 하든 최선이라 말할 수가 없다. 60살을 넘기고 보니 어떤 일이든 정답은 없다는 것을 느끼고 있다. 모든 일에는 일장일단이 있고 어떤 선택을 하든 얻는 것과 잃는 것은 공존한다. 지금 나는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마음이 많이 복잡하다. 엄마의 신장 기능이 이제 10% 정도 남아있다. 혈액투석 시작하는 것을 고려하라는 의사 선생님의 말씀이 있었다. 오래전부터 혈액투석을 생각해 오기는 했지만 막상 그 상황이 되고 보니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혈액투석은 일주일에 3번을 하게 된다고 한다. 한 번 할 때 4시간이 걸린단다. 엄마 같은 경우 연세도 많으신데다 기력도 없으니 요양병원에서 투석을 받는 게 좋을 거라는 말씀을 하신다.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 엄마를 보내는 일은 생각하고 싶지 않아서 애써 외면했던 문제라 울컥 눈물이 나왔다. 요양병원에 일단 들어가시게 되면 낙상 위험 때문에 침대와 휠체어 생활만 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힘들게라도 스스로 걷는 것은 불가능해지리라. 걸을 수 없는 삶은 얼마나 불편할까. 구독자 중에 치매 엄마를 모시다가 요양병원에 모시게 되었는데 병원에 가시고 얼마 지나지 않아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전해주었다. 요양병원에 모신 것을 후회한다고도 했다. 나는 어떤 선택을 하는 게 최선일까? 엄마가 돌아가실 때까지 일상적인 삶을 사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요양병원에 가시게 되면 엄마는 자식들에게서 버려졌다는 생각을 갖게 되지 않을까? 내가 모시면서 혈액투석을 하게 되면 생기는 문제도 있다. 신장이 안 좋으면 심장에 무리가 가는데 엄마는 인공심장 이식 수술을 받았다. 조금만 걸어도 숨이 넘어갈 것 같다.
엄마 폐 기능이 안 좋아 숨이 차는 줄 알았는데 신장이 안 좋아 심장에 무리가 가서 숨이 차는 것이란다. 이런 생활을 하다 보면 갑자기 응급 상황이 생겨 인공호흡기를 달아야 할 수도 있단다. 요양병원에 보내게 되면 엄마의 마음에 너무 큰 상처가 될 것 같다. 엄마는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가면 큰일 나는 줄 알고 계신다. 주간보호센터 보내는 것도 싫다고 하셔서 겨우겨우 보냈다. 차라리 이럴 때는 중증 치매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까지도 든다. 주간보호센터 센터장님에 의하면 요양병원보다는 가까운 요양원이 나을 거라고 하신다. 일반인들이 잘 몰라서 병원인이 더 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요양원에서 생활하는 것이 어르신들한테 도움이 더 된다고 한다. 무엇이 정답일지 어느 방향이 엄마를 위한 길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하나씩 정보를 모으고 누군가의 경험을 들으며 정리는 하고 있지만 결국 내가 선택을 해야 한다는 사실이 잔인하게 느껴진다. 어떤 선택이 최선이 될지는 정말 모르겠다. 기력이 없는 엄마가 일주일에 3번 투석하러 가시는 것도 힘들 테고 내가 일일이 모시고 다녀야 한다면 나 또한 힘든 일이다.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그게 최선일 수 없다는 걸 잘 안다. 더 큰 고통 앞에서는 작은 아픔이 가려지기도 한다. 혈액투석이라는 커다란 바위 앞에서 엄마의 치매는 오히려 작게 느껴진다. 선량하게 살아온 우리 엄마에게 왜 이렇게 잔인한 일들이 찾아오는지 억울하고 분한데 어디에도 내 화를 풀 곳이 없다. 엄마가 아파하는 걸 지켜보면서도 나는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 대신 아파줄 수도 없고 대신 힘들어할 수도 없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엄마가 넘어지지 않게, 수미가 빠지지 않게, 조금이라도 덜 힘들게 곁을 지킬 뿐이다. 오늘도 하루살이처럼 하루를 버티며 그렇게 살아내고 있다.